상추는 노지 상추가 1등급이에요. 품질로 따지자면. 그 다음이 이제 하우스 안으로 들어오는 건데, 하우스 시설에서도 그 노지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토경이라고 부르거든요. 하우스 안에 있는 그 경작 방식은 토경이라고 하고, 하우스가 없는 곳은 노지라고 해요. 그 다음이 토경 방식에서 나오는 게 품질로 따지면 2등이에요. 그리고 3등이 이렇게 고설 재배나 양액 재배나 수경 재배로 나오는 방식이 3등이거든요. 그러면 노지 재배 하시는 분이 돈을 제일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매출로 따지면 이게 거꾸로 되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비 오는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상추의 특성상 비 올 때 비싸요. 네, 그래서 노지는 비 올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고, 상추는 비 올 때 비싼데 비 올 때는 못 따니까 수익을 얻기가 좀 어렵죠. 저는 노지도 한 4,000평 했었어요. 정말 뭐 울면서 일을 했고요. 비가 올 때마다 기상청 욕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혼자서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머니분들 모시고 다니면서 했고, 정말 분명히 비가 안 온다고 했는데 막 소나기 내리고 이러면 많이 울었어요. 노지는 계절이 한계가 있잖아요. 아, 노지요? 노지 여기는 봄, 여름, 가을 다 노지 하세요. 제가 듣기로는 저희 선배님들, 그러니까 10년 이상 저랑 차이 나시는 선배님들은 겨울에도 노지에서 하셨대요. 눈을 이렇게 헤집고 따신 거죠. 그때는 상추가 한 박스에 7만 원, 8만 원 갔으니까요. 지금은 비쌀 때가 뭐 그 정도 가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혼자요? 혼자는 안 하시는 게 이 상추는 죄송합니다. 여기 남성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렇게 시설을 전환했다고 치고요. 남자는 필요가 없어요. 상추 농사에 있어서 남자 3명 있으면 여자 1분 정도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남자는 사실 트랙터나 관리기를 이용한 상추 재배를 했을 때는 아주 귀한 인재인데, 이렇게 시설을 전환해 가지고 더 이상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으면 남성분은 사실상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남자가 수확하는 양이 여성분의 반도 못 따라가요. 물론 특이하게 저는 잘하는데요 이런 분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남성분은 잘하는 여성 반도 못 따라가고요. 정말 특출난 여성의 3분의 1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가 여성분들을 막 이렇게 대우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여성분들이 하루에 70박스도 따요. 2kg로 70박스요. 남성분 정말 잘 따시는 분이 한 35박스 따거든요. 정말 잘하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또 여기서 40박스 저기 지금 하시는 분 계시는데, 저 40박스요 이러면 저분 진짜 대단하신 거죠. 많이 쉽니다. 참고로 저는 귀농 4년차 때부터 이렇게 시설 전환을 했거든요. 거의 3년 반 정도는 땅에서 재배를 했는데, 3년 반 동안 쉰 날짜를 세보니까 10손가락 안에도 들어와요. 3년 반 동안 쉰 날짜를. 겨울에도 일했어요. 눈이 펑펑 쌓여서 차가 안 들어오는 날도 와서 일했습니다. 아들이 셋이어가지고요. 네, 그렇게 일을 했는데 3년 반 차부터 이렇게 시설 전환을 하고 나서는 정말 많이 쉬어요. 다른 농업을 하시는 분보다 제가 아마 더 많이 쉴 거예요. 딸기 하시는 분보다도 더 많이. 딸기는 작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 시즌이. 근데 그 친구들하고 비교해봐도 제가 더 많이 쉬어요. 인력 부분은 촬영을 하고 계시니까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제가 여기 청년분들 좀 계시는데 청년 창업농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청년 후계농. 정식 명칭은 청년 후계농이에요. 청년 후계농 1기예요. 제가 면접을 보러 가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 할머니들하고 일합니다. 6분 계십니다. 최저시급 한 번도 드린 적 없습니다. 저한테 이 제도에 도움을 주시면 최저시급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년 반 정도 같이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시설 전환하니까 할머니 분들께서 진짜 미안한데 나는 이제 못할 것 같아. 못 써 있겠어. 오랫동안. 이렇게 해서 할머니 분들하고는 인연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노동자들을 구했는데 한국 노동자들은 안 오세요. 오시긴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과수는 인건비가 비싸요. 과수 일이 있는 날은 안 오세요. 한국 분들하고는 같이 일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혹시 있어도 분명히 가정일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그분이 저기 과수에서 일하고 계시고 집에 일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변수가 많이 작용을 하고, 그동안에 상추는 제때 수확을 못 해주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제때 수확한 게 뭐 키로당 15,000원이었으면 이게 시기가 넘어갈수록
2분의 1, 3분의 1 뭐 이렇게 쭉쭉쭉 떨어져요, 가격이. 그러니까 제때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인력이 필요해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외국인 노동자 쓰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저 처음 했을 때 120만 원이었거든요, 한 달에. 집 제공해주고. 지금 많이 주는 분들은 한 240만 원 정도 주세요. 집 다 제공해주고 숙식 다 해결해주는 조건이고요. 가끔 고기도 사다 줘야 되고요. 가끔 고생했다고 이렇게 용돈도 좀 따로 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아마 한 3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추농업은 인건비가 그 전체 매출의 한 50% 정도 차지합니다. 저희가 8동 하거든요. 8동 하는데 1600평 하는데, 만약에 여기 입상추로 한다고 하면 제가 5명에서 6명 고용했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여기다가 샐러드용 상추를 했잖아요. 샐러드용 상추는 양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을 때 한 번, 수확할 때 한 번, 이렇게만 인력이 필요해요. 굉장히 다르죠. 그 잎상추는 한 동이 아니라 그 여러 동이 있을 때 5명에서 6명을 해서 1년 내내 했는데, 이 샐러드는 사실 심을 때 한 번, 수확할 때 한 번만 필요하니까 그렇긴 한데, 일하시는 분의 그 능숙함에 따라서 재배하는 양이 다르거든요, 시간당으로. 그래서 저희는 그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의 그 동수가 50동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직원들이 어딘가 가서 일을 해요. 그러면 법인에다가 그 돈만 내면 되겠죠. 내가 이 인력을 사용한 돈을 내면 법인은 그 돈을 취합해서 월급을 주고, 이 직원들은 안정적이니까 다른 곳에 안 가고, 잎상추를 수확하는 것보다 포기상추를 수확하는 게 일이 편해요, 훨씬. 그러니까 여기 더 오래 있으려고 하고. 그리고 인건비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뭐 2분의 1, 3분의 1이 아니라 그 이상 차이가 나요, 1년으로 계산했을 때. 그래서 인건비가 남는 것 같아요. 샐러드 매출이 잎상추 매출이랑 비슷해도 결국에는 인건비가 많이 절약이 되니까 순수익이 높아지는 그런 건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함께 할 사람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 보셔야 돼요.